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이 넘은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며칠 전 제 지인이 다급히 제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혹시 언니 얘기 아니야?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머리가 순간 하얘지면서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며느리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안 해주고 아들 등골 빼먹는 시어머니, 심장병을 핑계로 돈을 빌려달라던 시어머니, 며느리를 잡아먹는 전형적인 시집.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애가 제 아들을 사랑한다며 결혼하겠다던 그 애가 어떻게 이렇게 저를 괴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걸까요? 며느리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 시댁은 해준 게 하나도 없다. 친정이 다 도와줬다. 저는 순간 심장이 구근거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 3천만 원을 보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당시 세입자 문제로 현금이 묶여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마련해서 꼭 보태줄게. 그렇게 말했지요. 아들도 형편껏 신혼여행 경비와 혼수 일부를 냈습니다. 물론 며느리 친정에서 큰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마치 손가락 하나 따딱 안 하고 빌붙는 사람처럼 써놓은 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은 눈처럼 새하얘지고 제 가슴은 쾅쾅 울려 손에 쥔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며느리는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기센 며느리 만나 우리 아들 잡혀 살겠다고 말했다고 썼습니다. 네, 분명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식당 손님들에게도 자주 하던 가벼운 농담이었고 분위기를 풀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웃으며 지나갔던 그 한마디가 며느리 글 속에서는 저의 인격 전체를 공격하는 증거처럼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대목을 읽으며 제 머릿속은 또다시 하얗게 비어버렸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가 수원시에 자리 잡은 걸 못마땅해 했다.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정했다며 화냈다. 저는 화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들이 평생 살던 고향과 멀리 떨어져 산다니 조금 서운했을 뿐입니다. 그래, 멀리 사니 자주 못 보는 게 아쉽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글 속에선 시어머니가 왜 허락도 안 받고 정했냐며 난리쳤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신혼여행 후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썼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첫 명절이고 첫 여행인데 며느리가 전화 한 번 해주면 더 예쁘지 않겠니? 그건 넋두리였습니다.
서운한 마음을 아들에게 털어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욕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욕과 섭섭함은 다릅니다. 하지만 글 속에서는 저의 말투와 의도가 모두 왜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글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입니다. 시어머니가 심장병 핑계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건강검진에서 심장에 작은 이상 소견을 들었습니다. 겁이 났고 혹시라도 치료비나 급한 돈이 필요할까 싶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미리 상의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정도로 말을 꺼낸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글 속에서는 제가 병을 핑계 삼아 거짓으로 돈을 뜯어내려는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며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머리에서는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며느리라면 제사를 챙기고 시집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강요했다고 썼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강제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너희는 제사 어떻게 할 거니? 요즘은 간소하게 하기도 한다던데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그게 글 속에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통 강요로 변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의적인 왜곡입니까? 며느리의 글을 읽는 내내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머릿속은 하얘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정말 저렇게까지 나쁜 사람인가? 아니야. 난 그저 서운했던 걸 말했을 뿐인데 댓글에는 수백 개의 욕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있으니 며느리들이 힘들다. 돈 밝히는 전형적인 시집. 저는 분노와 허탈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인터넷 세상에서 제가 이미 재판도 없이 유죄를 선고받은 죄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면서도 손끝이 떨립니다.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머리는 멍해집니다. 며느리의 글은 절반이 과장이고 절반이 거짓입니다.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왜곡된 글 한 편과 수많은 비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 과연 며느리의 글만이 진실일까요? 아니면 저 같은 시어머니의 억울한 마음도 조금은 들어주실 수 있나요? 고민 상담 6천 끝.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도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얘기를 그렇게 왜곡해서 글로 올렸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혹시 모르게 서운한 말이나 행동을 했을까 자책도 해봅니다. 하지만 글을 읽고 난 뒤 그 아이를 대하면 제 얼굴에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딸처럼 생각해 보려 했던 제 진심이 발로 차인 기분이거든요.
앞으로 저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해야 할까요? 제 속마음은 이렇게 흔들립니다. 가까이 하면 또 상처받을까 두렵고, 멀리 하면 아들과 손주까지 잃을까 걱정됩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엄마이고 평범한 시어머니입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이기 전에 저 역시 사람이니까요. 억울한 마음도 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앞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저처럼 억울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리고 머릿속은 아득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며느리의 글 속에선 시어머니가 돈만 밝히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려졌지만 정작 시어머니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사연자분은 앞으로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다. 가까이 하면 또 상처받을까 두렵고, 멀리 하면 아들과 손주까지 잃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연자분은 며느리와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시 마음을 열고 예전처럼 품어주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실화사연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